네, 안녕하십니까. 피트윤 강사라고 합니다. 해커스에서 5만 면접을 다 한꺼번에 하고 있는 면접 척척 박사, 만물 박사,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국가직 5급부터 뭐 7급, 9급 군무원, 뭐 지방직, 뭐 하여간 가리지 않고 면접 강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어디 게시판에 봤더니, 누가 한 12월 달 연초쯤에 나도 피트윤을 보고 싶다. 누가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댓글로 누군데, 뭐 네 애인이냐? 뭐 이렇게 막 적어 놨는데, 제가 약간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최종 빌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통과해야지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시니까요. 또 저를 보려면 일단 필기를 어느 정도 붙으셔야지 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함부로 보는 강사가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픈 특강이라고 제가 드리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기는 한데요. 제가 뭐 이것도 뭐 좀 있어 보이게 뭐 강의 설명회 뭐 이런 말은 좀 촌스러워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오픈 특강이라고 합니다. 이제 녹화 기준으로 보면 되게 이제 그 필기 시험 날 보시는 거 토요일 날 보통 보잖아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주일 정도 뒤에 늘 이제 그 질문을 이제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픈한다는 말은 이제 기출이나 뭐 면접의 진행 과정, 그리고 뭘 물었는지, 지금 어떤 정도로 합격을 하는지, 뭐 등등등에 관련된 면접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들을 조금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뭐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강의 설명회 같은 거 하면 뭐 기출막 나눠주고 했던 문화가 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한 9년 전부터 제가 처음 오면서부터 바로 했던 게 이제 그런 거부터 까고 시작하는 거죠, 다. 예전에 다 돈 줘야만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픈 자료로 보고 계시는 뭐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무원 면접의 개요를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글쎄 뭐 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유튜브 들어보면 볼 수 있는 이런 강의는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책임감과 또 나름 근거가 있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서, 그러면 저 구문 강의를 한 지 한 5년, 4년 차, 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강의를 하고 군무원은 뭐 약간 퀴즈형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굳이 강의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 싶어서 안 했다가, 뭐 그 이전에는 좀 오만 풍경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잘 모르시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낚시들이 많고요. 뭐 이렇게 뭐 해주면 자료 보내준다, 뭐 기출 보내준다 이래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받아봤더니 그냥 뭐 갤러리에서 그냥 긁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거 한 20장 프린트한 거 나눠줘서 뭐 4만원, 5만원, 10만원 받고 팔고 낚였어요. 뭐 이런 것도 많으셨고, 되게 희한했었어요, 풍경이. 그때만 해도. 그래서 지금은 다 교통정리가 된 것 같고요, 슬슬. 이게 투명하게 이게 다 까버리면 이게 되게 이게 정리가 돼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공개적으로 뭐 가장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군무원 면접은 뭔가, 또 다른 면접이랑 어떤 게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뭐 물었는가, 뭐 어느 정도 답변하면 되는가, 뭐 가장 중요한 뭐 어떻게 해야 붙냐, 뭐 이런 얘기, 떨어지기는 쉽냐, 누구는 떨어진다 카던데, 그죠? 뭐 등등등. 뒤집기 되냐, 뭐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개요를 좀 빠르게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자료라고 해서 저 교재입니다. 제 교재에 실린 거에 1장과 2장 챕터, 2장은 좀 양이 좀 많아서 후기 부분은 조금 일부 좀 덜어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면접 개요를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그대로 그냥 저 교재 발췌해서 드렸으니까요. 저기 아마 그 아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래 이렇게 댓글창이나 이런 데 보시면 링크가 있을 텐니다. 그래서 그냥 다운 받으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 강의는 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것도 일종의 강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강 강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들은 요거 보여드리면서 그냥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필기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대충 그렇군 해서 그냥 쓱 하나 들으시는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뭐 물론 맨 뒤에 가면 제가 뭐 그래도 학원에서 하니까 해커스가 지켜보고 있어서 뭐 강의 소개와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긴 할 텐데, 핵심 내용의 한 8, 90%는 여러분들이 군무원 면접이 이런 거군, 뭐 이 정도 묻는군, 뭐 이 정도 준비하면 되겠네,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큰 감을 좀 가지셔서, 또 각자 여건과 사정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뭐 이후 시험이 뭐 없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이게 뭐 끝이다 뭐 해서 여러 가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에이 뭐 일단은 보기는 봤는데 뭐 붙을 거는 같은데 모르겠다 갈지,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실 테고, 또 이후에 다른 시험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아니면 이미 앞에 뭐 몇 개 붙어 놓으셔가지고 뭐 한번 가나 볼까,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각자의 사정과 여건이 좀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가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뭐 그래 이 정도 하면 되겠네라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제가 여기가 이제 상업적인 정보가 되게 많은 데입니다. 왜냐면 정보가 이렇게 쿨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각종 이제 거품이 들어간 여러분 이제 겁죽이죠. 쉽게 말하자면 야 뭐 뒤집기 가능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좀 제가 볼 때는 좀 카더라 아니면 좀 상업적인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뭐 저는 원래 뭐 오픈 강의를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닌 뿐더러 그냥 있는 정보를 그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자료를 보시고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배경 설명 드리겠고요. 그럼 넌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면접 강사가 여기는 되게 자본주의적 시장이라서 예, 참고로 요 학원에서는 제가 예, 갑입니다. 예. 여기서 갑인 이유는 뭐 다른 이유 없죠. 네. 예, 그래서 갑이라서 갑질을 조금 하긴 합니다. 시원하게 강의실 중에 가장 시원하고요. 예, 독자적인 강의실을 따로 배정받아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수강하셨던 분들 지지난해 이 정도 들으셨습니다.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사실 기술직이 메인이라서 일반 행정직이나 뭐 수사 뭐 군수 뭐 이런 쪽 분들이 이제 되게 공식 공부 하시다가 같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좀 들으시고요. 그 외에 많은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직렬은 뭐 하는데요? 그죠? 예전에 제가 치무 이런 직렬을 보고 이거 뭐지? 뭐 같으세요? 치무 직렬이? 예. 치과. 예. 예. 뭐 그런 직렬도 있고요. 항공도 있고 항공보기도 있어요. 보기? 보기는 뭐지? 처음에 세상에 이렇게 좀 많은 직렬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군무원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뭐 그거부터 뭐 총포, 탄약 뭐 이런 뭐 차량도 좀 많이 들으시고요. 근데 아까 그런 아주 좀 전문적인 직렬분들은 뭐 이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꽤 많은 돈이 듣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아까 좀 들으시면 뭐 되게 안 들으신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는 제가 좀 제가 이제 자랑스러워 하는 거는 후기랑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질문, 그러니까 질문 세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아마 오픈 자료에 보시면 무슨 증명에서 큐큐큐큐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죠. 그거 한 세트라고 하는데 그거 모은 게 예. 18년 제가 강의를 한 지 21년부터 아마 했을 거고요. 예, 그 전에는 그냥 모아만 둔 것까지 해서 포함하면 뭐 되게 이 정도 질문은 또 후기는 이 정도 돼서 왜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면접이라는 건 어차피 이게 정답 물론 이제 퀴즈형 질문들이 좀 있죠. 예, 공무원은 그런 게 조금 많습니다. 행정학 질문, 행정직 분들은 뭐 군수직 분은 경영학 질문 뭐 등등등 이런 어떤 전공 질문들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하나 그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질문들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거라서요. 왜 공무원 지원했어요? 뭐 교고지 가도 괜찮아요? 뭐 이런 질문들 좀 뻔하잖아요. 예, 뭐 등등등. 요즘 많이들 관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런 류의 질문들 되게 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없는 거라서 어차피 뭐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뭐 이런 게 조금 더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게 나한테 맞겠다, 또 낫겠다, 맞겠다 혹은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사례를 보는 거라서 많은 사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너무 맨땅인 것 같고요. 또 이런 거 없이 또 강사가 얘기하면 또 강사가 뭐 이런 답변해라 저런 답변해라 그러면 또 뭐 그게 정답이냐 마치 또 생각하시는 경향성들이 있어서 사례를 좀 많이 누적이 되어져 있어서 뭐 이용을 하시기 좋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무원 시험 면접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스피치 개념, 정서적인 것, 어떤 뭐 진정성, 뭐 군인다움.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까 어떤 분도 여쭤보셨는데 여기 군인 뽑는 데 아닙니다. 실제로 3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육군, 저 계룡에서 면접을 보시는데 대기장에서 어떤 진행요원분이 계십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 저기 면접위원들이 뭐라고 자꾸 하시는데 여기 군인 면접하는 거 아니니까 군인처럼 하지 마세요 답변 라고 내놓고 그냥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뭐라고 한 모양이에요. 진행요원들에게. 군인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면접위원들이 자꾸 뭐라고 하신다고 부담스럽게들 왜들 그러냐고. 왜냐, 군무원 학원에서 이상한 거 배워오신 거예요. 군인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 이해하셨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되게 잘못된 정보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머리를 군인처럼 스포츠로 깎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부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치 군무원이니까 군인 약간 좀 절도 있게 하시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신 그냥 말년병장 정도도 훌륭해요. 이등병 무슨 자대 받친 이등병처럼 각 잡고 하시는 데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 이상한 거 배우지 마시고요. 좀 절도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또 실제로 군문 업무가 무슨 군인들하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예. 뭐, 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뭐 무슨 공직 가치나 인재상이나 이렇게 특정 정보를 외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기준으로 면접에서 특히 군무원 면접에서 중요한 건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그러니까 뭘 물었는지 맞춰서 준비하는 건 모든 시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 어떻게 물었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무원은 뭐 하는 건지, 예, 일단 업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 뭐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공무원과 군무원은 무슨 차이가 있냐? 군무원과 군인은 무슨 차이가 있냐? 혹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런 류의 질문들, 직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군무원이 하는 일, 뭐 일반 공무원들도 하는 일이지만 군무원으로서 하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겠나 이런 약간의 그런 직무적인 질문도 있겠고요. 또 하나 정보는 전공 퀴즈 질문을 곧잘 좀 합니다. 이건 진짜 복불복인 부분이라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행정직은 행정학 질문, 아까 군수직은 뭐 행정학과 경영학 질문 콤보로 준비를 하셔야죠. 아무튼 이렇게 전공 과목 보신 내용들에 관련된 약간의 퀴즈형 질문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참 이게 뭐 뭘 물어볼지 모른다는 함정이 좀 있기는 하나 그래도 기출 정도는 장악을 해야 되고 또 아주 전문 기술직 분들은 도대체 뭘 묻는 거야? 예,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이런 거 그냥 이런 기본적인 걸 묻는다고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주 그 기본적인 걸 묻는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모르면 뭐 어디까지 그걸 해야 돼? 뭐 필기시험 과목 다시 더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오버를 하시게 된다는 뜻이고요. 또 비중으로 보면 숫자가 조금 될 수 있겠으나 면접 평정 요소를 보면 그 비중은 5분의 1입니다. 질문이 많아도. 그거 좀 몇 개 답변 못한다고 큰일 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우선순위라고 보통 이 공무원 사투리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기본적인 준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거의 알고 보는 시험입니다. 모든 면접 중에 가장 쉬운 면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그 전공 직렬 질문들만 걷어내면 나머지 질문은 이제 한 줌 갖고 문제를 질문을 해요. 이런 걸 왜 묻지? 라는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예, 그 점은 되게 좀 희박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 그 전공 퀴즈형 질문들이 뭐 좀 버라이티 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막 섞어가지고 뭐 질문이 복불복이나 하지만 비겁하게 요거 딱 해서 딱 잘라내면 그냥 제가 코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기본이 되는 질문들은 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단촐한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섞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이따 기출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제 역할을 하니까 정확하게 정보와 방향을 드리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시게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예, 이따가 왜 떨어지기 쉽지 않은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면접의 어떤 질문이라는 단위에서도 보면 코어가 되는 질문은 좀 빤하게 있어서 기본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 기본은 3분의 2에서 5분의 3이다. 그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섞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또 하나 평가 단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면접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필기랑 이제 병합하는 방식으로 50대 50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 약간의 변동이 소위 말하는 뒤집기라는 것 예, 이제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하지만 결과로 보면 그것도 아주 많이 막 뒤집어진다.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되지? 비밀이 몇 가지가 평정 단위 세부 비밀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면접에서 편차가 별로 안 생기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가성비,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걱정의 가성비를 좀 줄여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군무원 면접은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시고요. 예,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게 아주 팩트에 기반한 그리고 또 제 수강생이 아마 전국 어느 학원을 비해서도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정보가 있고요. 예, 특정 정보에 쏠리지 않게 되게 균형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바로 기본 개요랑요, 그 팩트 분석하고 또 두 번째 타임에서는 좀 준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러니까 정확히 뭘 물었는지 알아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나오는 거라서 관련돼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개요부터 이제 빠르게 파악합시다.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물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평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좀 그냥 빠르게 쭉 그냥 면접이 단촐하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드리거나 복잡하게 드릴 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것만 알자. 예.
우리 돈 내고 듣는 거 아니니까요. 뭐 싸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수강 강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게 버는 거죠. 자, 일단 면접 진행 질문 관련돼서는 오픈 자료 제가 드린 자료를 좀 바로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 뭐 그냥 앞에 뭐 QR 있고요. 뭐 이건 나중에 소개해 드리고요. 교재 내용이랑 등등등 기출 팩트 편 앞에 있는 부분 좀 보시면 인강으로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안 프린트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 드릴 거니까 그냥 귀뚱으로 쓱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필기 공부한다는 생각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면접 일단 필갑에서 통상 한 1.1배, 1.3배를 뽑는데 동점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5배 이상, 1.1배 이상, 1.5배 이상. 10명 뽑으면 11명에서 15명 사이를 뽑게 되고요. 동점자가 어디에 있는지 잘라야 되니까 그거는 뭐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집 정원 1명, 3명인 경우에는 원래는 정원 플러스 2명, 1명 뽑으면 3명 필합해야 되고요. 2명이면 4명 이상, 3명이면 5명 이상을 필업을 시키는 게 규정입니다. 가끔 보면 아주 작은 직원분 한 명 뽑는데 여기는 왜 3명이나 합격해? 규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위원은 뭐 군마다 조금 다르고 해년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소한 3명 이상 들어옵니다. 3명 이상 들어온다. 보시면 군무원 한 분 계시고요. 대개 외부 면접위원은 1명 혹은 2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반 외부 면접위원입니다. 외부 면접 퇴직자까지 포함돼서 외부고요. 대개 교수님들이 한 분 박혀 있는 경우들이 되게 일반적입니다. 뭐 교수들이 매일 오시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전공 관련된 교수님이 오시는 게 되게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 군수직은 경영학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한 분씩 박혀가지고요. 이분들이 소위 전공 질문을 담당하시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이분들이 막 열심히 막 질문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군무원이나 그 퇴직자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 교수님 너무 질문 많이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요. N빵 해야죠. 라고 하겠습니까? 뭐 열심히 하시는군. 조용히 했다가 질문 한두 개 하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은 그냥 기본 질문은 한두 개밖에 안 하시고 다 전공 질문 폭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면접이 여러 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특정 조에서 이제 폭탄조, 전공 질문 폭탄조가 꼭 생깁니다. 옆에 분들이 조용히 계시다가 많은 그런 분 걸려서 전공 질문에 반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떨어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데는 결과론적으로 다 붙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왜냐 그러면 뭐 다른 평정 항목, 아까 전공 퀴즈 지문에 대한 평정 항목은 5개 중에 1개 혹은 2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진행 절차, 뭐 대부분 육해 공군이 조금 다르고 해병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또 각자 군별로 따로 면접을 봅니다. 국방은 국방부 가셔서 면접을 보게 되고요. 뭐 육군은 계룡 가서 보시고, 뭐 해군이나 공군은 어디 좀 서울에 어디 빌딩 하나나 이런 거 빌려서 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건 공고문 보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오라는데 면접 공고문 보시면 이제 어느 직렬에 며칠로 본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시면 되는데 뭐 되게 오전 오후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군은 육군은 뭐 좀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4개 주로 나눴나 뭐 이렇게 A, B, C, D 해서 뭐 9시까지 와라, 뭐 11시까지 와라, 2시까지 와라, 뭐 3시까지 와라 이렇게 좀 시간대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가라는다 가시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 국방부 7급은 개인 발표라는 걸 하긴 합니다. 이거 추가 과목이 한가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다가 그냥 부르면 그날 가서 약간 오리엔테이션 5분 정도 듣고 그냥 앉아 계시고 호명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면 대기 면접장 뭐 방인 경우도 있고 되게 방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되게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그래서 면접 보고 한 10분 가까이 좀 10분 15분 정도 보고 집에 가시는 그런 겁니다. 대기 중에는 대부분 종이 자료는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국방부는 이미 사전에 걷어가 버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꺼내지 마세요. 괜히 거기다 불이익 받습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해서 그냥 꺼내지만 않으시면 되는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들어가서 면접 보시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국방부 7급은 이제 개인 발표라는 걸 이제 뭐 한 5분 정도 하셔야 되는데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진행을 하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은 10분 15분 정도인데 이게 또 복불복이 되게 심해요. 앞에는 좀 10분 15분 칼같이 이렇게 12분 이렇게 칼같이 가다가 조금씩 밀려가지고 뒤에 가면 시간 없다고 한 7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날 끝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끝내야 되니까 뭐 그러는 경우도 간혹 종종 생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평정 방법입니다. 이제 군무원 면접은 국가직이나 지방직과는 좀 평정 방식이 좀 다르게 따로 운영이 됩니다. 일단 합산한다는 개념 아까 말씀드렸고요. 평정 요소는 이제 아까 말씀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여기 군무원 대신에 공무원으로만 바꾸면 이제 지방직 평정 요소랑 사실은 같습니다. 일종의 채점 요소입니다. 평정표가 이렇게 5개 항목이 있고요. 수, 우, 미, 5점이죠. 수, 우, 미, 양가.
가로 세로로 1, 2, 3, 4 평정 단위 가로로 예, 박스에다가 그죠? 수, 우, 미, 양가 5, 4, 3, 2, 1 이렇게 예, 그렇게 된 표가 있는 게 여러분 평정표거든요. 그래서 면접위원별로 각자 거기다가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면접은 이렇게 수미양가가 아니고 5점 척도가 아니고 3점 척도입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상, 중, 하 이렇게인데 여기는 좀 세그먼트를 좀 자세하게 나눴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나눈 건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평가하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나중에 보시면 꼭 그걸 아니고 편차를 줄이려고 그러는가 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 5개 항목에 5점, 그죠? 수를 받으시면 예, 5개니까 5 곱하기 5에서 25점이 한 면접인이 줄 수 있는 만점입니다. 면접인이 3명이면 3명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따로 합니다. 5명이면 5명이 따로따로 하고요. 나중에 그거를 평균하는 개념으로 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세그먼트도 많고 면접위원도 3명, 4명, 5명 많아지고 그걸 다시 평균을 낸다는 개념으로 잘 보시면 편차가 계속 줄어들겠죠. 수학적으로. 그죠? 예. 뭐 그렇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정은 이러합니다. 일단 자, 평가를 면접위원들은 각자 수미양과 5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수미양과 5점 척도로 평가를 한다. 그죠? 그래서 각 면접인의 평가한 평균 점수가 15점이 만약 안 되면 15점이 안 되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15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15점이면 15점 이상인 경우가 합격이라니까 적어도 평균은 중간은 가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전체 평균이긴 합니다. 다만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요 5개 평정 항목 중에 말이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이제 미흡 규정입니다. 소위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하는 미흡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특정 면접 항목, 이 가나다, 군문어, 정신사부터 창의력, 뭐 예의품성 어쩌고 저쩌고까지 이 중에 뭐 3명이면 과반이니까 2명입니다. 3명 면접위원이면 뭐 4명이면 당연히 과반이니까 2명 이상이 같은 항목에 그러니까 1점 주는 경우, 최하점을 준 경우가 특정 항목에 최하점을 둔 면접위원이 과반 이상인 경우, 그리고 최하점을 둔 게 2개 이상, 2개 이상의 최하점을 준 면접위원이 과반 이상인 경우면 아웃이라는 뜻입니다. 불합격. 소위 미흡 규정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같기는 합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능성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괜히 신경 쓸 규정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개념이? 선생님 전공 퀴즈 지면 엄청나게 답변 못했는데 요렇게 돼서 불합격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묻지만 전공 퀴즈 질문은 이 5가지 중에서 여기 2번 항목에 해당됩니다. 5개 중에 1개라는 뜻입니다. 물론 질문은 1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할 수 있겠으나 묶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죠? 예, 뭐 다 답변을 못하면 요거는 하를 받겠지만 가를 받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그죠? 예, 가를 받겠지만 뭐 되게 이렇게 가를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통계는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1배수 컷이라고 말하는 게 있죠. 커트라인이 있고 1배수 뭐 1배수 걸쳐져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 분들 1배수 걸쳐져 있는 분과 1배수 밖에 있는 분들은 일부는 예, 면접 점수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생겨서 예, 소위 말하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 분들은 붙었는데 커트 플러스 1점 분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거 조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엄청 많다 이런 건 또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감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 그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예. 약간의 뒤집기가 가능한데 뒤집기는 커트라인 플러스 1점 이분들의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나머지 분들은 성적 순으로 거의 다 된다고 보고요. 거의 다. 물론 커트 플러스 2점까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커트라인과 커트라인 분과 커트라인 플러스 1점 분들의 인원 중에서 한 많아봐야 10%? 없지는 않은데 뭐 절반이 그렇다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아요. 예, 물론 직렬마다 개념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커트라인 분들도 면접을 조금 잘 보시면 합산의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약간 합산했을 때 단 0.1점이라도 앞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 분들도 무조건 뭐 성적 순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붙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물론 이거보단 당일날 면접장에 안 오는 사람들의 변수가 큽니다. 붙어놓고 안 오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뭐 에버러지로 한 10%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안 오면 일단은 아웃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이런 변수보다는 훨씬 실질적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커트든 아니든 일부든 그냥 면접을 기본 준비하셔서 그냥 안정적으로만, 뭐 잘 오는 건 모르겠고 안정적으로만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미참자 변수와 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평가 단위 변수들 때문에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약간 복불복 영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트라인 분들이라고 해서 난 뭐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필코 면접장에는 가시고 어떻게든 면접 열심히 보시고, 또 팁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행정학 퀴즈 질문이나 이런 전공 퀴즈 질문 답변 잘하면 좋죠. 좋긴 한데 꼭 그것만 해야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만 좀 보고 나오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신원 검사도 하시고요. 군이니까 뭐 신체 검사 이런 것들도 하긴 합니다만 뭐 되게 뭐 큰 탈이 없으시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합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모고가 많습니다. 근데 면접이 필기 점수 50이니까 뭐 면접 1점이고 필기 뭐 3문제 4문제 값어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논리 구조를 짜서 면접에서 평가 하나라도 더 받으면 더 좋다라는 말은 그럴듯은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1점 더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알 수가 없고요. 면접이면 복불복도 심하고요. 그다음에 안 오는 사람들의 변수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접이 중요하고 뭐 면접 강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장사 이게 마케팅이 들어간 정보라고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셨다고 면접을 잘 보는 건 저는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고 경험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냥 무난하게 안정적으로만 가서 보고 오자. 이 정도. 너무 이런 거 따져봐야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해놓지 이거 따졌다고 뭐 필기 점수가 1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거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뭐 너가 그런 걸 알고 있고 면접위원이 뭐 1점을 더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고 1점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행정에서 말하는 외부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그냥 조곤조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잘 준비하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는 걸 기본적으로 냅니다. 요거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육군 기준이긴 한데 다른 데는 뭐 되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하시면 바로 요거 서류 내시고요. 자기소개서와 함께 뭐 이것저것 내라는 거 많아요. 나중에 내시면 이제 여러분 합격자 공고문에 아예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런 서류는 어디서 떼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올리시고 쫙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거대로 다 하시면 되는 거라서 뭐 약간 서류를 뗄 게 많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 신원조회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서류로 온라인으로 육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자기소개서 양식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입력을 하니까 그냥 뭐라도 열심히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적는 내용 열심히만 쓰시면 된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냥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면접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기만 하면 되니 이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고요. 면접위원도 이 정보를 모릅니다. 법적으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대에다가 약간 보안 관련된 뭐 정보서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 그 사료 중에 하나로 그냥 자기소개서라는 게 들어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자. 안 들어간다. 이것도 카더라가 되게 많아요. 열심히 써서 뭐 자랑을 어쩌고저쩌고 막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쓰세요. 열심히. 끝. 됐죠? 다만 경력 같은 경우는 경력사항들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경력사항 낸 내용들은 제공이 돼서 군무원 경력청이 있죠, 일부. 그분들은 자기 경력 낸 부분은 면접위원들에게 경력사항만은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군무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군무원 이 중에 이제 경력사항을 넣게 되고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군무원 재직증명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면접위원이 군무원 출신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경력 채운 경력 서류를 보고 면접위원이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 버튼만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넣으시면 열심히 되고요. 다음에 한 가지 이건 오피셜하게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실제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징계. 군대에서 영창 갔다 온 분들.
그리고 병원 기록, 뭐 군대에서 여러 가지 임무로 뭐 등등등 뭐 해서 했던 요 두 가지 기록은 면접위원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정보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는 징계들, 뭐 우리 보통 영창 간다는 표현을 하는 바로 그거랑 그다음에 질병 기록, 그러니까 뭐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뭐 등등등 병원 기록,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판단을 위해서 아마 면접위원에게 제공하고 면접에 그것 때문에 떨어뜨린다가 아니라 그거를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한다. 제공은 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분들은 뭐 알바노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들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연락 와요. 뭐 이거 누락됐으니까 좀 추가해 주시라 이거 나오니까 그냥 시간 내에 맞춰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이게 좀 다른 면접과 좀 다른 신원조회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면접 청평에 읽어만 보시면 좋겠고요. 그 군무원 면접은 제가 한 4, 5년 됐는데요. 뭐 매년 똑같아요. 하는 게 똑같고요. 뭐 진행도 똑같고 뭐 다른 게 한 개도 없고 질문마저도 거의 똑같습니다. 뭐 하나 달라진 게 예전에 국방기억 3.0이었는데 4, 5년 전에 이제 국방기억 4.0 이런 거 물어보는 그냥 시의적인 것 때문에 그건 달라지는 그런 질문 정도 달라지지 질문의 내용, 범위 뭐 이런 게 하등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출을 보실 때 3년 전, 4년 전 기출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최신 기출, 작년 기출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기출이고 뭐 2, 3년 된 거는 좀 옛날 거니까 잘 안 물어보겠지 이런 거 없고요. 질문을 보시면 압니다. 질문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중간 얘기 나와 있지만 현역 얘기 뭐 있어서 본인이 뭐 남성분들 이제 군 갔다 오셨을 때 뭐 군 얘기 하시는 건 뭐 좋은 일이기는 한데 굳이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군인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된다. 면접은 뭐 군인들이 주도하니까 군인들이 평가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 군 경험이나 이런 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군 적응 잘한다라는 어떤 경험의 일환으로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 자체 그러니까 군에서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 자체가 면접 평가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 중에 또 뭐 일부 뭐 현역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거나 여성분들이 당연히 뭐 군대를 안 갔다 오셨을 테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차이가 있는 거냐 차별이 있는 거냐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 아까 말한 군무원 중에서도 다시 시험 보신 분들이 간혹 좀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이 군무원 출신이다라고 뭐 말을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혹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느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찍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걱정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무 상관없다. 되게 기계적인 평가예요, 그냥.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관상 보고 일 잘하겠네, 성실하겠네, 뭐 이런 느낌의 이게 약간 지방직 스타일인데요. 야, 뭐 열심히 하겠네. 우리 고향 출신이야? 그럼 어디 안 그만두겠네. 이런 어떤 정서적인 감안을 할 수도 있는 지점이 지방직 면접은 좀 있는데 군무원은 그냥 약간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그냥 딱 하고 끝내는 약간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읽어만 보시고요. 다음에 또 여기 시간이 이렇게 또 빡빡하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타임을 딱 진행해야 되니까 답변 길고 그러면 좀 짧게 하라고 막 잘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래서 뭐 그냥 물론 이제 퀴즈 형식은 단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문장 얘기하면 되는 단답은 상관없고 뭐 지원 동기나 뭐 경험 물었을 때 또 막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면 들은 걸로 하겠다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짧게 간단히.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1분은 넘지 말자. 답변에 아무리 길어도 1분은 넘지 말고 핵심만 딱딱 얘기하고 말자. 어떤 퍼스널한 거를 막 이렇게 어필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약간 기계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접위원회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작게는 한 25명, 20명, 25명, 많게는 30명을 넘게 봅니다. 면접인 기준으로. 공장이죠, 공장. 30명 본다는 건 누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거고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고 비슷한 답변을 듣게 될 테니 뭐 구분도 잘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런 면에서 되게 기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조금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면접을 보고 나오시면 그냥 공장이네. PTM을 맡거나 그냥 진짜 컨베이어 벨트 중에 공장을 라락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 그냥 기본만 잘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나오시는 것.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별이 클래야 변별력이 클래야 클 수가 없는 뭐 시간, 구조, 평가 여러 단위에서 좀 그렇다. 뭐 그런 개념만 그래서 기본 준비만 잘 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오케이?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 준비한 다음에는. 자, 이 정도 하고요. 개인 발표는 제가 여기서 뭐 인원이 얼마 안 될 테니까 나중에 강의 때 해당되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왔다 기출만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행 상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기출 질문인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개요는 이제 다 파악을 좀 드렸고요. 질문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기 전에 좀 몇 가지 배분 관련된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아까 여기 교재 보는 게 낫겠네요. 예.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교재 사시면 이제 QR에 있어서 질문들을 어떤 게 했는지 지난해 거는 제가 다 교재를 보실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요 전에 약간 좀 면접용 공부, 약간의 공부, 예, 질문의 분류 에 관련된 분야, 분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질문이라고 예시를,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질문은 대개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인적성 질문,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 개인, 퍼스널한 질문,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이런 게 다 개인 질문이죠. 그다음에 장점, 단점, 또 뭐 역량, 뭐 가지게 뭘 잘하냐, 앞으로 뭐 자기개발 뭐 할래,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인적성 질문이고, 특히 이제 경험 질문, 뭐 봉사 경험, 헌신 경험, 뭐 조직 생활 경험,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험 시리즈에 관련된 질문들, 요런 거를 이제 통상 이제 인적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다음 두 번째, 공직관 질문입니다. 군무원이니까 공무원이 군무원으로서 덕목,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황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예, 부당한 지시,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군인은 군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의견 충돌 생기면 어떡할래?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이 좀 특화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형 질문들까지 포함된 게, 뭐 의무도 좀 물어보고요. 이런 게 공직관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 공직관 관련된 질문. 세 번째, 직무이해. 이건 제가 붙인 말, 이런 분류는 제가 만든 분류입니다. 참고로. 예, 여러분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군무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뭐 이런 군수직 군무원은 뭐 하는데? 뭐 아니면 군인과 차이점은 뭔데? 뭐 이거와 함께 일반 공무원과 군무원은 예, 어떤 점에서 갖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또 뭐 아까 말씀드린 특히 육군 경우에 예, 경호지, 예, 강원도 뭐 이렇게 화천 이런 데 가면 어떡할래? 뭐 등등등의 질문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죠. 군무원이라는 거 이해도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직무 이해 질문이라고 보통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직렬 질문, 소위 말해 퀴즈형 질문들. 예, 뭐 보상과 배상의 차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군수 같은 경우는 경영학 퀴즈 질문들, 예, 뭐 등등등. 시그마 식스가 뭐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예.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뭐 적용할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약간의 퀴즈형 질문이 보통 전공 직렬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군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일반적인 뭐 이런 거에서 대표적으로 뭐 군 뉴스 본 거 뭐 있냐, 뭐 관심 있게 본 게 뭐가 있냐, 뭐 그 정도 좀 오픈된 질문 정도 했는데 이건 잘 묻지는 않아요. 예, 참고로 이런 거는 앞으로 뭐 군에서 개혁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되겠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약간 일반론적인 예, 그런 거 물어보는 것. 뭐 12.3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면접 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예,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군에서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 정도인데 이건 흔치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물론 이제 인적성 비중이 전체 질문의 이게 개수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필수로 하나 정도는 하는 것 같다. 평균 값입니다. 근데 워낙 복불복이 심해서 약간 가이던스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전체 평균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뭐 하나 묻고 하나는 옵션 물을 수도 안 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묻고, 예를 들자면 공직관 질문은 뭐 하나 플러스 하나 정도 묻고, 직무 이해 질문도 하나 정도 묻고, 이러면 한 5개, 4-5개 정도는 이걸로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전공 직렬 질문이 이제 복불복. 하나도 안 묻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한 5-6개까지 묻는 경우까지 올 버라이티하다. 그 다음에 시사 질문은 별로 없다. 약간 이런 정도의 가이던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편차가 심해서 뭐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이게 뭐 이게 약간 종 못 잡는, 이게 뭐냐, 면접위원들이 그냥 그때그때 특히 이제 교수 면접, 요거의 변수는 교수 면접위원입니다. 교수 면접위원이 얼마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세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질문의 숫자가 이제 줄는 그런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대략 이 정도 묻는다 정도만 이제 간만, 분류만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넣어드린 것이었는데 한번 샘플로, 예, 나중에 이제 교재는 QR로 해서 지난해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전체에 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대표적인 그냥 몇 개만 그냥 골라봤습니다. 약간 더 국방이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군 차이가 약간은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군 차이도. 그래서 예컨대 국방부 행정이나 육군 행정이나 아까 그 질문, 제가 말씀드린 이 코어가 되는 질문은
인적성, 공직관 요 세 개, 이 직무 이해까지가 이게 코어입니다. 이게 핵심되는 거, 뻔한 질문, 예, 코어가 되는 질문이고 전공직렬 질문은 제외하면 나머지로 코어 질문이라고 보고요. 이 코어 질문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물론 이제 국방은 이 퀴즈 질문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다른 육군은 엄청나게 많을 땐 또 엄청나게 많고 이런 개수의 드남은 있으나 아까 코어의 질문의 양태는 모두 다 거의 똑같다. 섞어놓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예, 물론 육군만 예, 격오지 가면 어떡하려는 질문이 특화돼서 하나 있을 뿐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죠. 해군과 뭐 공군은 격오지 같은 개념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없다. 국방, 뭐 국직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드린 거를 이 자료를 일단 자기 직렬 거를 보시는데 자기 직렬 때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적으실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 전공 질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쓱 그냥 한번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쓱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법은 이렇게 질문 세트인데요. 보는 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들어갔을 때부터 질문을 받은 순서를 그냥 그대로 준 세트라고 제가 분해하지 않은 예, 그 순서이고요. 자, 딱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 자기소개 안 시켰어? 안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시간 없으면 자기소개 안 시키고 그냥 바로바로 박박 넘어갑니다. 가자마자 앉자마자 군무원의 역할이 뭐냐? 이거 되게 기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전시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군무원은 군인 따라다니면서 전투에 참여해야죠. 총을 쏘는 건 아니어도. 예,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뭐 어떤 게 손이하냐? 그러면 뭐 좀 분이 소통력을 부르는 질문인 것 같은 좀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부합 차이. 이런 것도 묻네. 리더십 경험, 인적성 질문. 그다음에 덕목.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 질문 이 정도 합니다. 행정학 질문 여기는 안 하네? 예, 안 하는 경우 많아요. 특히 국방은. 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이거 복불복이 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 조별로 워낙 차이가 있습니다. 조간 많게는 한 10대 개씩 막 돌아갑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뭐 어떤 조는 이렇고 어떤 조는 저렇고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예시가 이렇더라.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거는 그냥 뻔한 질문이고 이거는 뭐 잘 보시면 이런 질문에 뭐 틀린 답변할 게 뭐 있을까요? 뭐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소통력 관련된 얘기니까. 안보 위협 차이.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면 그죠? 뭐 과거는 어쩌고 현재는 뭐 사이버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 뭐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애드립으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자만히. 다음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내가 뭐 주도해서 말한 경험을 좀 정리해야 되는 대표적인 경험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험이고요. 갈등 이것도 흔한 질문입니다. 예, 흔한 질문. 뭐 리더십이라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솔선수범해서 뭔가 찾아서 일을 하는 캐릭터인가? 갈등 해소 경험은 맨날 군인들하고 맞짱 뜨고 싸울 거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조직 인화에 관련된 질문이겠죠.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질문. 뭐 덕목은 본인 자랑할 얘기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뭐 군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예, 군인들과의 어떤 소통력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고 뭐 투철한 애국심 얘기하셔도 되고 뭐 그건 알아서 예, 본인 자랑할 얘기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할 말.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준비 안 해서 뭐 답변 못 할 건 없겠다. 그 정도 사이즈가 일단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되게 이제 저한테 면접 보시고 나서 이제 카톡으로 질문 알려주시면서 이제 같이 분위기랑 이런 거 알려주신 얘기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재작년 얘기는 합니다만 예, 보시면 수험 기간 물었고요, 지원 동기, 격오지 가능, 물론 국방도 격오지가 일부 있으니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읽은 기사 있냐? 관심 있는 거 아무거나. 다음 원칙, 가치관, 다음에 뭐 자격증, 다음에 본인의 자랑해봐라. 뭐 이 정도 질문입니다. 질문이 되게 평이합니다. 네, 다 넘어가시고요. 22년도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보시면 질문들이 생각보다 좀 버라이어티하다 이런 느낌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급 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7급, 9급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9급, 7급, 8급 질문의 수준의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당연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직렬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뭐 국방은 별로 없을 테니까 주로 쭉 넘기셔서 자기 직렬 거는 군을 가리지 말고 보셔라. 공통 질문은 코어가 질문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육군 거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학 뭐가 다른가? 어디 사니? 뭐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원의 장점과 단점은 뭐니? 국무원 업무에 대한 이해. 뭐 툭하면 묻는 거야. 격오지 가도 괜찮겠어?
다닐래? 뭐 이런 얘기. 뭐 행정직 공무원은 뭐 하는지는 아니? 그럼 뭐 하고 싶어? 예, 희망 업무 물어보는 질문. 그 다음에 공무원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지원 동기. 다음에 잘 지낼 수 있지 군인이랑? 예? 뭐 잘 지내본 경험 같은 거 있니? 물어보고요. 갈등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예, 뭐 잘 대화 소통, 그죠? 예, 뭐 이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신속성 이건 답 뭐 아무거나 정답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아담스 딱딱딱딱 통칭이까지 행정학 교수님이 메들리로 콤보로 4개 빡.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본인이 하도 많이 질문해서 기억을 다 못해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런 질문 그렇습니다. 그냥 묻고 그냥 딱 치우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왔다시피 예, 군무원 장단점 뭐 하는지 희망하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지원 동기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잘 지낼 수 있지는 당연하게 준비하시는 갈등 경험이고 그리고 예, 요거는 뭐 왜 묻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냥 뭐 예, 그냥 기본적으로 뭐 틀릴 얘기를 할 건 없고 그래서 이 코어가 되는 질문의 대부분은 다 이미 다 알고 들어가고 준비된 질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마찬가지로 자, 뭐 다른 조일 것 같은데 여기 또 자기소개랑 지원도랑 묶어갖고 30초 하라고 예,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말라고 했고요. 개인주의 심하고 업무 태만한 동기가 있다면 네, 저보다가 패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 타이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잘 들어보면 답정너 질문이에요. 그죠?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시면 다음 신뢰보호, 인허가, 통고 처분, 불가 뭐 몇 개 이렇게 메들리로 묻죠 지금? 야, 뭐 교수님 신나셨죠? 그다음에 이건 기본 질문 차이, 이건 아주 코어가 되는 기본 질문. 이것도 되게 흔한 질문입니다. 매뉴얼 없으면 어떡할래? 인생에 못 받으면 어떡할래? 뭐 건들래요? 이건 아닐 거잖아요. 예,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거고. 군에서 어떤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희망 업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워딩은 다르지만 그냥 희망 업무잖아요. 뭐 하고 싶니? 뭐 하는지는 아니라는 류의 질문입니다. 이 코어 질문은 다 똑같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거의 워딩만 조금씩 다르지. 그러니까 행정학과 퀴즈 질문만 야, 버라이트다.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학이나 하여간 자기 직렬의 퀴즈 질문만 걷어내면 직렬도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이제 그 관점을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 관점, 아까 인적성 공직감 질문들이 이것만 보셔도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질문이 되게 버라이트하게 보이는데 아니 뭐 군무원 이해하는지 뭐 하고 싶으신지 그죠? 왜 공무원 한 거고 군무원 오는지 약간 지원 동기과 뭘 잘할 수 있는지 희망 업무 뭐 자랑해봐라. 그다음에 경험 중에서 특히 갈등 경험이나 뭐 리더십, 솔선수범 이런 거 적극성 이런 거 좀 많이 묻네. 뭐 군무원에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류의 질문들. 예. 그다음 격오지, 아까 육군은 격오지. 예, 뭐 원하지 않는 업무 맡으면 어떡할래? 뭐 군인이랑 갈등 의견충돌 생기면 어떡할래? 뭐 그런 류의 과의 질문들이 조금 반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성 공직관의 그 코어가 되는 질문, 특히 이제 인적성 공직관 직무 이해, 특히 군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전체 질문의 한 반이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질문도 거의 그냥 다 똑같네. 그냥 직렬과 상관없이 어디든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자료 드린 것만 갖고도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자기 직렬인데 뭐 자기 기술 직렬이야. 여기 후기도 몇 개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 직렬에는 전공 퀴즈 질문을 요 정도 하는군.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질문은 다 그냥 똑같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실 때 그 전공 직렬 질문만 빼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같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문과 전공 퀴즈 질문의 그냥 단순 조합. 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코어가 다른 질문은 그냥 늘 비슷한 워딩, 워딩이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거 되게 돌려서 묻네. 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관점만 잘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재 사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수강생분들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여기 교재에 있는 것만 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이 자체를 한번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독을. 그러니까 질문의 총량을 좀 파악하시고 패턴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직렬과 상관없이. 직렬 질문만 걷어내고. 그래서 최근 제가 지지난 것들 일부 넣었는데 시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 그냥 통합으로 해서 한 2, 3년치 거를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보면 아, 그냥 묻는 거 진짜 많이 묻는구나 여기는 라는 거를 본인이 좀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강의 들으면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교재 보면 다시 또 분류를 해서 또 어떤 게 더 코어되는 질문인지 체계적으로 이제 2장에 보면 교재에다 적어놨어요. 분류를 해놨어요. 분야별로 해서 다 해놨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아 되게 이런 거 많이 묻네 군무원은.
그죠? 이런 건 좀 많이 준비해야겠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약간 좀 이게 틀어가지고 질문하는 것보다 조금 있네. 그죠? 그다음에 전공 질문은 참 뭐 버라이어티하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이런 것 쪽으로 좀 많이 묻는 편이네 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좀 느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할 때 똑같은 수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요거 조금 더 세게 좀 자세하게 좀 해놓고 요거는 좀 경중, 선후, 우선순위를 스스로가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다 섞어놓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일 팁은 전공 질문은 제낀다 일단. 그죠? 물론 이제 교재에 보시면 전공 질문들만 다 모아놨어요. 깔끔하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냥 외우자. 끝. 그 일일이 어떻게 찾나요? 요즘은 구글링 하시면요.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어서 간단한 거 뭐야? 그러면 다 요약 버전 다 올려줍니다. 바로바로. 손가락만 좀 몇 개 치시면 될 일이어서 그건 일도 아니어서 그냥 그건 그냥 뭐 보안 상황으로 그냥 제껴놓고 나중에 면접도 앞두고 제 교재 2장에 가면 다 모아져 있거든요. 직렬 질문들 솔투 직렬까지 최근 한 5년치 거의 직렬 질문들만 따로 싹 다 모아놨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정 직렬 분들은 행정 퀴즈 질문이 워낙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다 정도 그냥 한번 시험 보셨던 것들이니까 생각하고 환기하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자. 분리하고 나머지 것만 집중하자. 사실 이 안에서도 약간의 겉절이 질문도 좀 있고요. 다음에 또 늘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해서 이 자료를 한번 그냥 쓱 한 10분 정도 시간 걸려서 한번 읽어만 보셔도 이거 많이 묻네 라는 동물적 감각을 바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열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예열하는 겁니다. 군무원 면접 준비할 때. 뭘 묻는 거, 뭘 좀 우선순위인지 충분히 이거 가지고 예열할 수 있다가 직렬도 의미 없고 군도 별로 의미 없고 또 시위도 별로 의미 없다. 그냥 통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런 거 많이 묻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오늘 오픈 특강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 뭐 끝. 요거 중요하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적성 질문, 공직관, 직무의 직렬 전공 관심사가 많은데 일단 코어가 되는 건 인적성과 공직관 질문들이 코어니 요거 질문이 범위가 넓지 않아요. 진짜 몇 개, 한 줄밖에 안 되는 질문들입니다. 뭐 국가직과 솔직히 비교하면 국가직의 10분의 1, 지방직 한 5분의 1 수준의 질문 범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한 거 가지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고 또 그거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그럼 어떤 질문이 다 똑같지 워딩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그냥 다 이런 거군 감각을 좀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재에 보시면 교재 설명하다가 또 뒤에 이제 후기를 몇 가지가 넣어놨습니다. 요걸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기출 세트 기출 지문은 같으면 좀 제가 갖고 있는 게 1908개고요. 연도별로 육회공별로 직렬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통계를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까드립니다. 그래서 없는 직렬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행정은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확인하셔서 나중에 좀 보시고요. 교재에다 직렬 질문들은 따로 다 실려져 있습니다. 따로 직렬 질문만 다 모아가지고 뭐 물론 직렬 질문이 별로 몇 개 없는데도 있고 다 버라이어티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시중에 제가 군무원 교재나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 뭐 어떻게 직렬 전공 질문들만 모아놓은 자료들을 제가 꽤 봤는데 제가 아는 한 이런 거 안 물었는데 하는 정보들까지 막 때려 들어가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개수 너무 없으니까 뭔가를 그냥 비슷한 거 때려 넣어서 마치 질문한 것처럼 개수에 맞추려고 막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드린 그 직렬 전공 질문 자료 교재에 실려 있는 건 진짜 찐입니다. 찐. 제 듣고 확인하고 알려주시고 또 같은 스타디원들이 받으셨던 질문 모아주시고 이런 자료니까 아마 제 그 자료를 PTO는 왜 이렇게 직렬 전문이 별로 없어? 라는 건 인원이 없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별로 없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오픈 자료에 보시면 둘째 후기 분석 편에 가시면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뭐 숫자는 691개 이렇게 개수를 제가 해놨는데 오픈 자료 교재도 있습니다만 이제 교재 사시는 분들은 따로 한 50개 정도를 QR로 보실 수 있게 할 겁니다. QR이 있어서 50개 정도는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질문이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코어가 되는 질문은 직렬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직렬 건 한계가 있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직렬 전공 질문 제끼고 나머지 질의응답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교재 안에 50개 정도를 실어놨고 최근 한 3개년치를 여기 교재에는 이제 오픈 자료에는 이제 교재에 실은 건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몇 개 했고요. 오픈 자료에는 거기도 또 양이 너무 많아서 한 7개 정도를 넣었습니다. 한번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보고 되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답변을 하는구나 라는 것만 좀 보시고, 뭐 자기 직렬이 아닌 뭐 퀴즈형 질문들은 제끼시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되게 이런 걸 하는구나. 7개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비교가 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답변하는 게 좋구나. 제가 여기 싫은 거는 복기가 잘 된 걸 골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상급은 되는 것들입니다. 탑급이다 이게 아니고요. 중상 정도는 된다. 중간은 간다. 중간이나 중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 수준이 요 정도 수준이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느낌으로 이 정도만 하면은 중간 이상은 가는 거군 정도의 톤을 맞추셔서 한번 7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뒤에 행정거랑 군수 뭐 수사 그다음 기술직 몇 개 대표적인 거 골라놨는데요. 자기 증언 아니라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정독을 꼭 하시면 아까 질문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반복되는 느낌과 실제 답변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뭐 되게 이 정도 느낌이군 라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정도로는 뭐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출 세트 교재 여기 오픈 자료에 있는 것과 다음에 아까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것만 한번 정독만 하셔도 뭐 이 정도 공부라 이제 충분히 아시는 정도 아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드립다 뭐 강의부터 듣겠다 책부터 사겠다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차분하게 내용 확인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체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됐고요. 자, 이어서 이제 다음 타임에는 준비 가이드인데 실제로 이제 합격률이랑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격을 하고 아까 평정 요소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럼 어떠냐라는 얘기와 함께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인지 뭐 뒤에 이만큼 그 강의 안내, 교재 안내까지 좀 껴가지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면접 평정 최종 합격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방식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원래 공고문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제 불찰입니다. 일단 아까 필기 점수와 면접 점수를 50대 50으로 지난해까지 했는데 올해 공고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필기 공고가 75%, 면접 점수가 25%를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여러분들 어디 뭐 게시판 같은 데 보시면 계산을 해보면 근데 필기 4문제가 면접 1점이다. 뭐 이렇게 면접 1점은 필기 2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4문제다. 이렇게 환산을 했을 텐데 이게 반으로 준 것 같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그 뒤집기 부분이 일부 조금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형평성 논란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필기 성적 순 요인이 훨씬 더 커진 게 좀 맞아 보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일부 아까 말씀드린 한 10% 맥시 한 10% 정도의 뒤집기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는 보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좀 많이 가능성이 좀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75% 필기 점수, 면접 점수는 25% 환산된 걸 가지고 합산하는 방식이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규정이 바뀐 부분 다시 한번 좀 정정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뭐 이건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또 하나 세부 규칙이 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국감 자료에서 한 4, 5년 전에 나온 자료라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던 게 형평성 논란이 됐을 때 국회의원에게 이제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50대 50으로 합산한다고 얘기를 나왔고 뭐 다 나왔지만 핵심은 뭐냐 그러면 시험 분포 범위입니다. 무슨 말 한 사람이 25점을 줄 수 있잖아요. 5점씩 해서 5개니까 25점인데 실제로 이게 스프레딩이 면접위원발을 지각각오로 하면 안 되니까 사람마다 평가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래서 80%는 19점에서 23점을 줘야 되고 다음에 24, 25점 주는 경우는 10%, 20% 이내만 줘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8점, 17점도 20% 이내만 줘야 된다. 이렇게 배리어를 딱 칸막이를 쳐놨어요. 면접위원들 조별로 이렇게 면접위원들이 질문이 이렇게 편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 규정을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편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때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 결과를 국회의원에게 공개를 해준 거야, 이 자료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같은 자료이기는 한데 워낙 인터넷에 조그마한 짤로 나온 거라서 제가 확대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4, 25점 받는 사람은 전체의 응시생의 4.7%였습니다. 이때 당시 통계로는 국방부가 발표한 통계로는 그래서 579명 중에 27명밖에 없었고요. 다음에 B등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9점에서부터 23점까지 받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평균값입니다. 면접에서 평균값이 더한 사람은 92%, C등급 18점 이하를 받은 사람은 3.1%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아까 미흡 조건이 있어서 떨어지는 조건, 아까 가 항목에다가 같은 거를 2개 받거나 2명 이상이 2개씩 주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는 579명 중에 딱 1명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이제 이런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괜히 뭐 논란이 일으킬 거 없이 그냥 부실사람 붙이면 되지 뭐 누구 굳이 떨어뜨려서 괜히 좀 이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거나 또 괜히 뒷말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50점일 때 이거는 이제 아까 합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면접 평가의 결과만 가지고도 이 정도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합산이 예전에 50%에서 25% 다시 반으로 준 상황이 되면 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뭐 비율은 달라졌지만 제가 앞에서 들었던 말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약간 뒤집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5% 예, 뭐 통계적으로는 5% 이하가 될 거고요. 그래서 면접은 그냥 기본적인 준비만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시면 뭐 딱히 뭐 면접에서 큰 변수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예측 가능한 대로 갈 수 있겠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장에 얼마나 안 오시느냐가 더 큰 변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군무 면접은. 아직 뭐 이런 함정이 있기는 한데 그냥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집기가 예전에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많지 않은 건 맞고요. 일부 있으니까 커트라인 분들도 마찬가지 그 뒤집기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면접을 점수가 좀 더 높아서 뒤집는 경우가 없지는 분명히 않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참 인원 등등등의 변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직렬은 그냥 참여하면 다 붙는 경우들도 그래서 소수 직렬은 꽤 있습니다. 뭐 행정이나 군수는 인원이 많다 보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예, 뭐 적절한 약간 차량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요. 아는 분들이 오히려 꽤 돼요. 예전에 육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워낙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거의 다 붙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이제 조별로 몇 명 안 왔나요? 이렇게 미참 다 뭐 단톡방에서 모이셔서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대충 예, 뭐 고적 떨어질 분은 안 오신 것 같으니까 다 붙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심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준비만 잘하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준비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앞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핵심 질문, 그러니까 코어가 되는 질문들이 전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전공 직렬 질문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모르지 않는다. 좀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뭐 다 맞추고, 깔끔하게 다 맞추고 이러는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어 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아까 요 전공직렬 질문을 면접 편성 요소 중에 1개 혹은 2개, 뭐 많이 봐줘서 2개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요. 5개 중에 3개 혹은 4개의 평정 요소 점수를 줄 때가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얘를 좀 신경 쓰자. 또 요 코어 되는 질문들은 대동소이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생각보다 큰 부담은 없을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더, 또, 무슨 이제 내용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면접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이제 내 자랑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랑하고, 그 다음에 조직 융화. 이제 이게 군무원에서 특히 내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그러면, 군을 잘 이해하고, 또, 예컨대 뭐, 애국, 뭐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애국에 따른 관점들이 제가 남다르다? 예, 또, 국방에 대해서 남대로 좀 같이 의미 부여를 한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뭐 내가 뭐 특정한 기술이 있다 뭐 특정한 자격증이 있다 이런 것도 물론 자랑일 수 있겠으나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애국 국방 이거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 이것까지도 내 자랑이다. 두 번째 조직 융화입니다. 이게 군무원하고 이제 이원 조직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군 전체 인원이 한 5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50만 명, 그죠? 그 군무원은 몇 명쯤 될까요? 지금 현원으로 제가 교재순으로 찾아봤더니 현원이 한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군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현원으로는 더 앞으로 좀 더 아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줄기 때문에 어차피 군무원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원이 한 4만 5천 되는데 교재에 보니까 현원이 지금
군무원 현원이 지난 2023년이라서 이게 1년 전 통계밖에 안 나오고 최신 통계를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아마도 현원 중에서 4만 5천 명 중에서 한 10% 정도, 한 5, 6천 명 정도가 빵꾸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군무원은 못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들리는 말로는 뭐 정확한 통계를 국방부에서 공개하지는 않지만 신규들 중에 통상 한 1, 20% 정도는 1년 내에 관두는 걸로 보입니다. 군무원의 경우에는 통상 다녀보고 한 1, 20%. 그러다 보니까 10% 이상에서 빠지다 보니 현원보다 지금 좀 기본적으로 10%가 준 거예요. 다 뽑기는 다 채워서 뽑았는데 지금 현재 10%가 빵꾸 난 건 그만큼 관뒀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관두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중에 하나의 이유로 이게 하여간 군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업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군인분들 중에 뭐 아주 올드한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이런 군무원에 대한 이해도나 개념도가 좀 낮으시다 보니 마치 뭐 직속부하 부리듯이 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뭐 어떤 부대장은 아니 뭐 군무원도 군인이지 뭐 훈련 같이 해야지 무슨 지들이 뭐 용가리 통뼈라고 지들은 훈련을 안 해?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또 몇 년 전에 논란이 됐긴 했지만 뭐 총도 쏴야지 총을 도 같이 해 왜? 그런 것도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군인들과의 어떤 업무적인 충돌이나 갈등 그리고 약간 짬처리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냥 넘겨버려 가지고 뭐 이것저것 잡무들 넘겨버리는 이런 경우들 등등등 뭐 그렇다고 경무에 시달거나 그런 업무는 기본적으로 아니시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약간 이런 느낌. 괄호 열고 군무원이 좀 참아야지 괄호 닫고 약간 이런 느낌. 군인들이 우선이지 뭐 군무원은 지원해주는 사람인데 이런 느낌의 생각들을 조금 더 가지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애티튜드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는 상호관계는 아니고 동격, 법률적으로는 동격이긴 하나 실제로 업무의 특성이 지원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군무원의 역할을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고등학교는 다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니시면 고등학교에 행정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별로 갈 일이 없죠. 교무실은 가도 행정실 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돈 안 내거나 급식비 안 내거나 뭐 방과후비 안 냈으면은 뭐 납부하러 가시는 거 외에는 행정실 직원이 뭐 하는 분이냐?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죠? 다양한 지원, 예컨대 뭐 구내식당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교보제 구매, 뭐 수학여행이나 어디 대외 활동했을 때 여러 가지 뭐 행사, 뭐 버스 섭외 등등등 뭐 그런 거 모든 걸 포함하고 학교에 무슨 시설 공사, 보수 공사하면 계약하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더 도와드리는. 그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 사대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처리해주는, 세금 처리해주는 거, 연말정산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 행정실 직원은 자기네 무슨 약간 좀 낮춰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동격이기는 합니다. 교무실이 있고 행정실이 법적으로는 동격이긴 하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학교 다녔을 때 행정실 직원이 선생님이랑 같은 급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군에서 군무원이 그런 존재의 위상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저러하게 지원해 주는 거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시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곧 학생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지원 업무를 하는 겁니다. 군무원도 비슷합니다. 개념은 군인들이 적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성비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군인들 중에 일반적으로 전투 요원이 아닌 여러 가지 업무들, 행정 사이드의 업무들을 하지 말고 군인들은 전투 업무나 작전 업무 쪽으로 다 대부분 가시고 그 외에 행정적인 업무들은 누가? 군무원 보고 하라고 군무원을 늘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물론 기술 쪽에서는 기술적인 이해도가 조금 더 필요한 업무들이 있으니 예컨대 정비나 기계 전문적인 물론 하사관 분들이 계십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하게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나 그 외에 약간 기술적인 지원하는 분들이 일부 그런 기술 쪽 파트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자, 대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니 아예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전문성도 없이 계속 전투요원으로 빠져나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 자원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군인들에게 가시고 이 비전투 분야에서도 나름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왕이면 민간에서 군무원이라는 형태로 뽑아서 하자.
그래서 군인 전용, 그러니까 군인 맞춤형 공무원인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군대 맞춤형 공무원. 네, 물론 이제 뭐 군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 지난 정부 때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일종의 이제 저출산 병력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그래서 군은 현대화하고 자동화하고 뭐 이런 4차 산업 인공지능 이런 걸로 가고, 예,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군무원을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원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 요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또 무난하게 잘 도와드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얘기가 중요하고요. 아까 또 하나 근무 의지입니다. 말씀드렸죠. 한 10% 20% 정도는 일단 관두고 시작한다고. 그죠? 예, 왜냐 그러면 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4, 5년, 6, 7년 정도 있다가 관두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지방직이나 뭐 다른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어보면 업무가 그렇게 뭐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가장 크게 보통 잡는 게 근무지입니다. 한 4, 5년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일단 가야 되니까요. 제가 뭐 진해 근무하시다가 예, 강원도 가라 그래갖고 도저히 견적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 7, 8년 차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셨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깁니다. 사실 군인들도 좀 비슷해요. 군인들도 어떤 뭐 이런 개념이 좀 없죠. 그죠? 그런 거를 배려해 주거나 그냥 뺑뺑이 도는 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무원도 뭐 군인보다 더 그런 걸 대우를 해 주거나 대접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사처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그래서 난 안 관둔다, 계속 다닌다, 군무원의 의지가 있다, 딴 데 시험이 안 돼서 내가 이게 오는 거 아니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 그리고 뭐 많이들 관둔다고 알고 있지만 나는 엔간하면 다닐 거다. 그죠? 또 이 군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 소명의식, 뭐 비전, 목표, 뭐 그 뭐가 됐건 간에 예, 그냥 편하자고 오는 거 아니다. 막 이 정도의 느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무엇보다 특히 군무원 면접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안 관둘 겁니다. 그죠? 대놓고 얘기하든 예,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예,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딱 봐도 뭐 오면은 뭐 와도 붙어도 뭐 안 예전에 대놓고 물어봤어요. 다른 시험 붙은 거 없냐고. 면접 때. 요즘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 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는 게 아까 기본을 갖추자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답변의 내용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어떤 애국심, 뭐 군무원 어떤 국방, 안보, 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어떤 관심, 애정, 그죠? 예,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도 자랑이다. 한 가지. 두 번째, 군인과의 관계 에서 좀 잘 서포팅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잘 무난하게 예, 군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라는 인지. 그 무엇보다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난 안 관둔다, 그런 느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여담인데요. 저기 군수직분도 여성분들이 많은데 군수직 가시면 이제 창고장들을 좀 주로 하게 됩니다. 창고장이라는 말이 되게 말은 멋지게 들리는데 군대 갔다 오시는 분 좀 아실 터인데요. 그냥 창고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부세를 계산해서 이제 불출하고 재고 관리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을 혼자 지킨다 생각하시면 되죠. 차오면 보내고 기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루게 되죠. 피복까지 재고 관리하는 게 뭐 군에서는 늘 군수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요즘 되게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왜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창고라는 게 되게 가건물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원래 없습니다. 거기에 예, 거기에서 야 근무하려면 죽어나겠다 요즘 같은 날씨에. 실제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업무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다들 고생하시는 업무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근무 좀 열악한 근무 여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후기 보시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면 이 친구가 그래도 빡센 거는 좀 힘든 거는 예, 좀 알고 오는군. 또 뺑뺑이 도는 것도 아는군. 그죠? 예, 뭐 그런 이해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면접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창의적이고 뭐 그런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또 무난하게, 그죠? 무난하게 좀 조용히 다닐 수 있다. 군에서 군무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캐릭터를 좀 잡으시면 좋겠다. 뭐 되게 좀 중요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과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다.
다양하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면접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아까 1분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 10분, 12분 정도 하신 답변 내용을 그냥 질문 빼고 여러분 워딩만 모아서 워드의 기본 디폴트 값 S다가 쳐넣으시면 분량이 말할 수 있는 분량이 딱 이 정도 나옵니다. A4지 반장 사이즈밖에 답변을 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정보를 쓸데없이 외우거나 또 뭐 경험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너무 장황하게 길게 얘기해봤자 그죠?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총량은. 그래서 밀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따박따박 정보 위주로 얘기하셔야지 시간도 짧고 질문도 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길면 툭 하면 잘린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좀 짧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뭔가 대본 만들어서 막 아름다운 얘기를 막 준비해 갔는데 중간에 툭툭 잘리면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멘토에게 좀 뭔가 그 스토리라인을 잡아서 뭔가 대본을 막 만들어 가시지만 실제 가면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공부하고 정보를 많이 챙겨 놓고 또 아무리 또 열심히 얘기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이즈는 정해져 있다. 그 안에서 비벼야 되는 거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도 필요 없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정보의 밀도를, 답변의 밀도를 조금 높이자.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면 조금 더, 좀 가성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평가를 받으실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교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교재는 이제 요렇게 생겼고요. 되게 얇고요. 제 교재 디자인, 저는 이제 면접이라는 요 한자를 시그니처로 쓰는데요. 잘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면자 같긴 한데 저기 무슨 한자일까? 이런 느낌에다가 수험서 같지는 않죠. 제 디자인의 모토는 스타벅스에 올려놔도 별로 이렇게 창피까지는 아닌데 수험서 올려놓은 느낌이 좀 안 들게 하자 이런 느낌이고요. 또 이게 또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자료집 성격이 좀 강합니다. 질문들 아까 모아놔서. 그래서 좀 핸디하게 들고 다니면서 좀 편하게 보시자라는 것과 또 뭐 여러 가지 후기나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부 좀 제가 설명을 위해서 넣긴 했으나 대부분 이제 QR코드로 해서 구글 문서로 다 빼가지고요. 그냥 QR코드 찍고 그냥 폰에서 그냥 쉽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나름대로 좀 라이트하게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군문 그저거 좀 파는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다른 것도 좀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제 교재 설명을 드리면 뭐 일단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는 자료들은 뭐 약간은 있기는 한데 뭐 자료 성격상 뭐 그런 거 떼어 나왔고 이만큼 채우고 이러지는 않고요. 그냥 필요한 정보만 그냥 간단하게 넣었고 기출 질문과 후기도 아마 모든 교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자료일 겁니다. 뭐 직렬별로도 있고요. 후기도 적지 않게 있고 여러 가지 도움 자료가 말로트 질문편까지 등등등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는 자료들도 꽤 같이 QR로 제공이 같이 됩니다. 무엇보다 전공 질문들 아까 말씀드렸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전공 퀴즈 질문도 직렬별로 다 모아져 있어서 아마 뭐 이거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뉴스 같은 것도 업데이트가 돼서 구글 문서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강의까지 들으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긴 좀 그런데 면접의 비중이나 이런 걸 따라서 면접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야 뭐 실습 때 해보시고 그러는 게 뭐 기왕이면 안전하게 하자마라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은 하나 뭐 꼭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뭐 굳이 강의까지 뭐 실습까지 안 하셔도 그냥 기본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니 뭐 그냥 정보만 잘 확인하셔서 맞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만 사서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뭐 추가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추가 자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보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재는 이제 QR로만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다 모아놓으면요 이것도 한 200~300페이지 넘어가요. 근데 그냥 QR로 나와서 책이 얇아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내용이 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집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답변 재료들을 정리하는 체계적으로 노트도 만들어 드렸고 모의 면접용으로 하실 수 있는 질문편까지도 드렸고 뉴스 같은 것도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가 이제 따로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긴 합니다만 따로 모아가지고 보실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사례집들 아까 질문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군무원으로서 중요한 가치 예를 들자면 군인과 군무원은 뭐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이 비슷하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다 털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에게 쫙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구성된 사례집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적절하게 고르셔서 본인에 좀 맞는 얘기를 잘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라서 뭐 이런 자료들도 후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편집된 그 2차 자료들도 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출과 후기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면접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는 별로 반론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면접 강사가 뭐 이게 많이 묻고 이런 건 더 준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드리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전체적인 질문의 어떤 전체적인 패턴, 경중, 예, 반복성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또 후기를 보면서 되게 답변도 이 정도 사이즈로 하는 게 한 중간값은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정도의 어떤 톤앤 매너를 맞춰 놓으시면, 그죠? 남들은 그냥 밑바닥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60, 70, 80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딛고 조금 더 얹어 가시면 되는 거니, 그렇게 후기를 보시고 아 대충 거기다 좀 맞춰가자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 후기가 적지 않게 있으니까 또 다들 대부분 다 합격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다 붙네, 이런 어떤 기준점이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활용법, 자, 군무원 PTN 교재 활용법. 이제 교재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오픈 특강 앞에 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기본적으로 정주행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한번 개요는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일장의 기출 팩터, 아까 기출 팩터에서는 일장에서는 질문들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한번 반드시 정독하시고, 또 거기 QR을 찍으시면 자기 직렬 것들, 질문들을 작년 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직렬들은 이렇구나, 그리고 또 자기 직렬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공통 질문은 똑같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후기도 한 50개나 실거 다 보는 것도 일이어서 자기 직렬 것 위주로 일단 먼저 좀 보시고 옛날 것까지 한번 보신 다음에 아 대충 이렇군, 뭐 나머지 후기들은 그냥 틈틈이 본인 답변하실 때 참고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출과 후기 정독을 일단 해보시고, 후기는 적어도 한 10개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단 보고 시작하시는 게, 그래서 대충 충분히 좀 감을 가지신 상태에서, 이제 사정이 국문 소양이 있고 공직관 편이 있는데 그냥 글만 보셔도 뭐, 아, 이런 내용이구나. 왜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용으로 준비를 하는 거지 무슨 일반 필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재료들만 확인한다는 느낌에서 한번 일독하시면서, 또 부록으로 또 직렬면 전공 질문은 부록에 맨 뒤에 따로 있습니다. 다 모아져 있으니까 자기 직렬 거는 예,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예,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그냥 답변 재료들 쭉 뭐 복사 붙여넣기 메모장 해가지고 한 번에 외우는 용도로 한번 그냥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에 가면 말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노트 양식을 제가 주요 질문들별로 칸막이 해가지고 키워드를 메모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례집 등등등을 보면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답변할지 좀 메모를 쭉 하면서 본인 답변 재료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여기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말로도 좀 해보시고요. 대본은 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문장으로 된 거를 그래서 통으로 외우는 방식은 정말 가성비도 좋지 않고요. 예, 또 초딩처럼 얘기하게 되고요. 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 정도로만 해서 한번 예, 메모를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양식지입니다. 요거 활용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답변 사례집에 또 따로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변들을 했나 쭉 보시면 또 이렇게 참고할 만한 답변들이 꽤 있고 재료들이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것들이거나 활용할 것들은 여기다 다시 또 메모하시고, 맨땅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지 보고 뭐 해야 되지 이러시면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요. 이렇게 사례집이나 후기를 보시면서 좀 메모하시면 얼추 그냥 다 어느 정도는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진짜로 이제 각 잡고 한번 답변 연습 시간 내에 한번 하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뭐 스터디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하셔도 좋은데 한 10회 정도, 한 10분, 12분 정도 하시는 사이즈로, 예, 물론 전공 퀴즈 질문은 제외하고 예, 코어 질문들만 가지고 양식지를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거는 교재에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가지고 면접 스터디에서 같이 해보시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예, 중얼중얼 하는 식으로 한번 시간제서 해보시는 것, 반드시 녹음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음. 예, 녹음해서 본인이 본인 걸 듣고, 또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침대에 들어 누우셔서 잠은자답 예, 시간 내에 한번 중간에 자르지 말고 한번 풀로 한번 쫙 해서 실제로 한번 해서 녹음해서 꼭 들어보고, 요 과정만, 요게 10회 분량이 있는데 10회 뭐 다 하셔도 좋겠고요. 뭐 한 반절 정도 하셔도 상관없고 뒤에 부분만 하셔도 좋고, 웬만하면 순서대로 제가 순서대로 면접 준비하실 때 인적성, 공직관 이렇게 순서대로 빌드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10번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대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재 갖고도 뭐 충분히, 왜냐면 그 군번 면접이 되게 단촐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버라이어티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충분히 교재 갖고도 활용을 하시면 여기 있는 자료들, 그래서 그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 자료나 QR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다 받으실 수 있게 패키징화 된 거라서 아마 활용하시기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특강부터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요 순서대로 조금 활용하시면 조금 더 예, 활용도가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출을 좀 벗어난 좀 쓸데없는 공부나 쓸데없는 약간 전공 공부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한 가지랑, 두 번째 아까 대본 만드는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가지,
예, 그러니까 문장으로 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한 얘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외워오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가성비가 좋지 않다. 그 말씀만 좀 주의 사항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뭐 요거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면접 프로그램은 이제 그 교재는 그렇고요. 면접 프로그램은 저기 이론 강좌를 따로 그 교재에 있는 거 순서대로 쭉 다 설명 가이던스를 드립니다. 한 10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움 자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수강 자료 게시판에 따로 여러 가지 풀 버전 후기, 뭐 후기들도 저건 거 다 보실 수 있게 따로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 실습 코칭, 그러니까 대면도 하고 줌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본인 다른 분들 하는 것도 보시기도 하고 또 본인도 또 그냥 참여하시면 되고 목소리만 나오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일정들을 제가 강의 기획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셔서 뭐 대면도 줌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나오니까요. 보시고 또 무엇보다 지난해 이전까지 한 200개 넘던데 220 몇 개인가 모임에 접했던 것들도 다 있습니다. 모임에 접했던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유튜브 비공개 영상으로 올려놔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200개를 다 골라보실 수 있어요. 직렬별로 골라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엄지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것들은 따로 마킹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골라 들으셔도 되게 좋은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케이스북은 글자로 된 거지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쫙 비교해서 보시면 이거 답변 좋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거는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글자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걸로 요 아카이빙을 제가 따로 카페에 수강 자료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개 오며 가며 저는 뭐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하루에 한 3개씩만 보셨으면 좋겠다. 뭐 후기도 그 QR코드로 저기 구글 문서라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뭐 오며 가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보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유튜브 카페 링크가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는 비공개 영상입니다. 뭐 검색어로 나오지는 않고 링크로만 보실 수 있는데 어디서나 그냥 유튜브 보듯이 똑같이 유튜브랑 똑같은 거니까요. 유튜브니까 보시기에 되게 편합니다. 뭐 밥 먹을 때도 보실 수 있고 이동 중에도 들으실 수 있고 뭐 그죠 화장실에서도 오래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서너 개씩만 좋은 것만 골라 보셔도 그죠 확 넣으실 겁니다. 뭐 스터디 원들도 뭐 하시는 거를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좀 정리된 거랑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이제 커멘트를 드리잖아요. 뭐 이건 이런 부분은 좋고 저런 부분은 좀 아쉽고 이런 것들도 점검할 수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하루에 한 두세 개만 들으셔도 되게 좀 안정적으로 답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물론 올해도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아카이브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뭐 올해 것들도 참고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군무원 면접은 시기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작년 거든 작년 거든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뭐 나름 군무원 면접에 여러분들이 자료 활용하시는데 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다. 됐고요. 그다음 뭐 자료들하고 풀 버전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제공해 드린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강생분들은 강의부터 빨리 안내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강의 빨리 들으시고 아까처럼 말로트 채우시고 그다음에 참고하시면서 빨리 채우시고 그다음에 답변 연습, 질문평가지 모의 면접 뭐 똑같이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줌 실습할 때 본인이 준비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도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 때 첫째 이제 강의 개강하면 이런 강의 때 쭉 어떻게 하시라고 가이던스를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그거대로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강의 기획서는 노션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기획서 안내는 여기 강의 기획서고요. 노션으로 만들어 놔서 뭐 보시기 이용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강의 신청부터 뭐 교재 구매처, 단톡방, 뭐 면접 수강생분들 꼭 등업을 하셔야지 강의 여기 카페에 있는 그 수강자료 게시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 안내, 등업 신청서, 면접 스터디 신청서, 강좌 일정, 그다음에 인강 올라간 거 리스트 이렇게 여기 다 있습니다. 딴 데 뭐 어떻게 하나요? 언제인가요? 안 물으시고 그냥 이거 북마크 하나만 해두시면 다 여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북마크 해 두셨다가요. 보시면 좋겠다. 다 있습니다. 교재 구매처랑 등등등. 강좌 일정들은 이론 강의하고 또 아까 말로트 가지고 프리 실습을 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다 그냥 실습입니다. 다 실습. 그래서 필요한 날짜에 들어오셔서
예, 줌 다른 분 하는 것도 보시고 본인도 참여하시고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신청이 없이 그날 그냥 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다. 요거 보시면 끝. 다음 두 번째 단톡방입니다. 단톡방은 수강 상관없이 들어와 계시고요. 들어와 계시면 제가 그 질의응답하는 것들도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뭐 관련된 기사나 참고할 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그냥 부정기적으로 올려드리고요. 또 면접 기간이 되게 깁니다. 뭐 육군부터 아마 볼 가능성이 높은데 보고 뭐 하다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3주 정도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분들 이 질문들도 서로 공유해 주시고 저도 공유해 드리고 그럴 테니까 뭐 기출들도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한 질문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참고하시기도 좋고 그러니까요. 방에 들어와 계시면 뭐 수강 따지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대부분의 뭐 수강은 안 하시더라도 교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예, 뭐 그래서 찾아보신 분들이시니까 뭐 수강 한 분들만 따로 뭐 단톡방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그냥 하니까요.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면접 끝나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면 이제 저하고 스텝은 이제 나가게 되고요. 예, 나가게 되면 이제 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들 자치 모임처럼 하시는데 작년 분들도 몇백 명 아직도 계십니다. 뭐 대부분 물어볼 거 많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뭐 근데 후과는 어떻게 하나요? 뭐 거기 부대는 어떤가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아마 유일한 채널이 여기에 아닌가 싶어요. 군을 통틀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동시대에 같이 면접을 보고 같이 준비했다는 그걸로 그래서 뭐 서로 예, 그 비슷한 시기에 다 출근을 하시게 될 테니까 뭐 서로 정보를 나누시는 그런 정보 동기방 같은 느낌으로 좀 이용을 하셔도 좋을 테니까 엔간하시면 들어와 계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마인드셋 몇 가지만 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유명한 얘기죠. 매사 마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군무원 면접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시험들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마지막에다 생각해서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급하시거나 또 점수가 또 뭐 커트라인 쪽에 계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뭐 들러린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뭐 각자 여건과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 일단 좀 앞에서 들었다시피 군무원 면접의 질문이라는 게 그렇게 변별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퀴즈형 질문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별이 있어 보이긴 하나 그거는 실질은 큰 변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예, 대부분 다 그냥 어리버리 하시고 뭐 조금 맞추고 뭐 어떤 거는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 부분을 본질적이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코어가 되는 질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패턴화 되어져 있고 예측 가능한 질문들 가능성이 뭐 한 90% 정도는 그렇게 됩니다. 물론 약간 10%의 차이도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걱정을 안 해도 그냥 기본은 하기에는 충분하고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시험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남는 건 본인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각자 사정에 따라서 뭐 조급한 분도 계실 테고 좀 절박한 분도 계실 테고 또 에이 뭐 한번 보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마음 먹는 분도 계실 터인데 일단은 괜한 걱정 뭐 좀 너무 좀 군무원에 대해서는 면접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정보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괜히 좀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드렸던 말씀 기준으로 놓고 그냥 기본만 갖추고 그냥 성의 있게 보이자. 근무 의지 이런 거 좀 잘 보여주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하는 데까지 하자. 예, 그렇게만 좀 안정적으로 멘탈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뭐 긴장할까봐 대본 만들어야 돼요. 뭐 대본 막 외우시고 이런 것들도 이제 긴장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 된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군인 면접 보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막 각 잡고 그러실 거 없고요. 약간만 그냥 절도가 조금 있는 뭐 그런 느낌만 좀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 너무 그런 것들도 너무 좀 부담스럽거나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유명한 영어긴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더 예쁘죠.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그런 말입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군무원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 뭐 이렇게 하면 뒤집어졌다, 뭐 예전에 뭐 이랬다, 뭐 카더라 얘기들이 많아 보이는데 좀 의연하게 멘탈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예, 뭐 가장 그래도 중요한 동기부여는 자본주의적 동기부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군무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 공무원인데 군에서 일하는 군 전용 공무원. 지자체, 뭐 서울시, 부산시 일하는 서울시 전용 공무원, 부산시 전용 공무원, 중앙부처의 전용 공무원, 국가직이 아닌 군 전용 공무원인 것밖에 없습니다. 차별점은 뭐 약간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공무원이랑 똑같습니다. 예, 물론 군인만큼 대우해주긴 좀 어렵긴 하지만 공무원과 똑같은 컨디션입니다.
얼마인지 숫자 세시려고 힘드실 텐데 25억입니다. 그 공식적인 생애소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군무원 면접 붙으시고 뭐 지역이 어디가 됐건 간에 들어가셔서 나오시면 들어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죽기 전날까지 일할 계산돼서 받으시는 금액 평균값입니다. 뭐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으나 그죠? 적어도 밥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배고프거나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그건 충분합니다. 뭐 더 빛이 나는 건 여러분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뭐 50세 퇴직하시 60세 하실지 모르겠으나 퇴직하고 한 20년 넘는 25년 넘는 긴 시간 동안 그죠? 어느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장 태어나 당군 일에 가장 불쌍한 세대가 여러분 자식 세대거든요. 부양해야 될 사람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로서 최소한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네 앞길만 해라. 나는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 하실 수 있는 막강한 들어가시면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뭐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또 무조건 다 안 좋은 측면들이 군무원은 되게 많이 들어가지만요. 또 다니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은 되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근데 바깥에서는 안 좋은 얘기, 뭐 관뒀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리셔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아까 저는 사실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군무원 현원이 한 3만 5천 명 되는데 그 중에 빵꾸난 게 10%밖에 안 된다고? 저는 한 30, 제 체감도는 한 30%쯤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이 빵꾸나, 그렇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각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뭐 첫절에 배부르지 않는 거는 삼성을 들어가든 구글을 들어가든 애플을 들어가든 똑같습니다. 뭐 스타팅 포인트가 좀 다른 것뿐. 자, 그래서 자본주의적 동기부여, 20억 벌 수 있다. 안정적으로만 접근하시면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그 군무원이 뭐 공식에서도 조금 좀 낮게 쳐주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들어가면 다 공무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이거라고 무슨 특별하게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억 벌자. 면접만 잘 보면 된다. 자, 아직 안 끝난 거니까요. 뭐 큰 관문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부터 면접 비중이 100에 예전에 50%에서 25%로 좀 줄기도 해서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준 부분이 있고 또 커트라인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겠으나 아까 말씀 커트라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참자들이 꽤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데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원래가 그랬기도 했고 그러니 좀 안정적으로만 좀 준비해서 하여간 뭐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 뭐 점수도 그렇고 얼마나 미참할지도 그렇고 또 면접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지도 그렇고 뭐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하고 최소한 진인사 대천명 너무 거창한 말 같긴 합니다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번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본을 다 갖추고 가자. 그렇게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직 안 끝난 거니까 요거까지만 좀 잘 마지막 시험인 분들은 좀 단도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 시험이 있는 분들은 시간 배분 잘 하셔서 너무 과도한 시간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딱 적절하게만 쓰셔가지고 그냥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기본만 하자.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하여간 마지막 끝날 때까지 뭐 중계도 해드리고 제가 뭐 늘 그렇게 해왔고 뭐 올해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니까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으시고요. 또 뭐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또 애로사항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으시면 단톡방에서 물으시면 뭐 제가 또 다른 면접 시험이 좀 되게 겹쳐 있는 기간이라서 빠르게는 안 해도요. 뭐 기본적인 거 가능하신 건 스텝 계산들 빠르게 해주시고 또 뭐 늦게라도 제가 늘 답변 드리니까 안정적으로 이상한 데서 이상한 정보 물고 들어와서 자꾸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오픈 자료 질문들 한번 쭉 보시고 후기 한번 쭉 보시고 뭐 대충 이런 맛이군 군무원 면접은 뭐 그냥 이 정도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뭐 일단은 충분히 워밍업 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네, 자 혹시 이 정도로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오픈 특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더운 날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